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간절한 지혜는 아마도 밤새 안녕히 잘 자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비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밤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어떻게 걷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사람이 50세를 넘어서면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기운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틈새로 원치 않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고 외로움이며 때로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뱉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기분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몸이 고단하면 쓰러져 자는 것이 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잠은 몸이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그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원망,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자식들에게 다 주지 못한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밤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의 잠자리를 찌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부정적인 기운, 즉 탁한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찰해 보니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내일의 불안을 침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저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나는 그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맡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맡에는 근심 가득한 약봉지와 내일 갚아야 할 고지서들, 그리고 평생 놓지 못한 욕심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머리맡에 소금을 한 그릇을 두었던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정화하겠다는 간절한 의식이었고 밤새 내 영혼을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소금은 예부터 부정을 타고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적은 양의 소금 때문이듯 우리 인생의 긴 밤이 썩지 않게 지켜주는 것도 바로 그 순수한 정화의 힘입니다. 소금물 한 대접을 머리맡에 두는 행위는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독소와 남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난 독한 마음들을 그 물속에 녹여내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조차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그 무게가 2배, 3배로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체력이 있으니 버텨내지만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 무게가 곧 죽음보다 깊은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도 악몽이 두렵고 원인 모를 불안에 가슴이 떨린다면 조용히 부엌으로 가 소금 한 줌을 물에 녹여 머리맡에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은 이 물속에 가라앉고 나는 오직 평온한 영혼으로 잠들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현대적인 의학은 수면제를 권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화와 용서 그리고 비워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말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나 악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탁한 기운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다음 장에서는 왜 하필 소금물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깊은 통찰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소금물 한 그릇이 가진 그 깊은 속뜻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이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과학적인 장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몸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패를 막고 정화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바다가 수천 년 동안 온갖 오물을 받아내면서도 푸른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3%의 소금 덕분이지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소금물을 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내 수면의 공간을 하나의 성역으로 만드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잠이 들면 의식의 문이 열리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낮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람의 감정, 질투, 분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들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약해진다고들 하지요. 그것은 단지 근육의 힘이 빠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영적인 방어막이 얇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무거운 기운이 몸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나 김영석이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지혜를 접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의미는 참으로 각별합니다.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대문에 소금을 뿌려 애군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미신이라기보다 공간을 정화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무는 곳이고 영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물을 둔다는 것은 밤새 내 머리 주위로 떠도는 혼탁한 생각들을 소금이 자석처럼 빨아들여 물속으로 가라앉히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물은 기억하는 성질이 있고 소금은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배설합니다. 이때 배출되는 심리적인 독소들이 방 안의 공기와 뒤섞여 다시 우리 입과 코로 들어오게 되는데 소금물은 이 흐름을 차단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염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자식 걱정 같은 것들이 응어리져 있다가 밤만 되면 도끼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있듯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공간에도 마음의 먼지가 쌓입니다. 소금물 한 그릇은 그 먼지를 가라앉히는 가장 겸손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머리맡에 정갈하게 떠놓은 물 한 대접을 보며 오늘 하루의 모난 마음을 녹여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미 정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내면의 독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소금물이 내 머리맡에서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준다는 믿음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의 불면증은 대개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내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옵니다. 소금물은 그 불안의 파동을 흡수하여 고요하게 잠재워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물을 버릴 때 어제의 모든 고통과 악몽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금물 한 그릇은 귀신을 쫓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밤새 당신을 지켜주는 고요한 파수꾼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밤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화의 원리를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그 무서운 존재들의 정체와 왜 우리 노년의 삶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악몽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00년을 살며 수만 번의 밤을 지나온 내가 깨달은 것은 악몽이란 외부에서 오는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50대, 60대에 접어들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밤의 고요를 틈타 기어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히 눌림이고 흉몽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서글픔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 갈 길을 가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는 내 자리가 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낯설기만 하지요. 이런 상실감과 소외감은 무의식 깊은 곳에 거대한 공동을 만듭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독소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어넘기지만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불을 끄는 순간 그 불안은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덮쳐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접어들어 매일 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머리맡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자식의 사업 걱정, 손주의 성적 걱정, 그리고 혹시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결벽에 가까운 강박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머릿속에 담아가는 잡다한 생각들은 영혼의 독이 됩니다. 소금물 한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물은 수용하고 소금은 중화시킵니다. 내 머리맡에 놓인 그 작은 대접이 내 무거운 생각의 파편들을 대신 받아내준다는 믿음, 그것이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가장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더 현명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들이 밤마다 송곳이 되어 나를 찌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후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만큼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금을 한 그릇을 떠놓으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헐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렇게 헐어버린 마음의 틈새로 악몽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방에 놓인 소금물은 단순히 애군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악몽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전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니 제발 좀 쉬어라 하는 신호지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약 기운에 의존해 억지로 잠을 청하면 몸은 잘지 몰라도 영혼은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소금물의 짭조름한 기운이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듯 우리의 젖은 마음도 말려주어야 합니다. 슬픔에 젖고 억울함에 젖은 마음을 소금의 정화력으로 팽팽하게 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호수를 들여다봅니다. 그 호수가 맑아야 달빛도 곱게 내려앉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갈한 물 한 사발과 작은 소금 한 줌, 그리고 이제는 편안해지겠다는 당신의 의지면 충분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늙은이도 매일 밤 그렇게 마음을 닦아내며 잠이 듭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공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면 이제껏 모아온 물건들, 인연들, 그리고 마음의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이유는 대개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 노년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거창한 불행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독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침실에서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슬픈 기억이 담긴 옷가지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받았던 선물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런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 밤새 우리의 무의식을 짓누릅니다. 또한 침대 맞은편에 커다란 거울이 있다면 천으로 가리거나 위치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흩뜨리는 성질이 있어 잠든 사이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 또한 정화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흉을 보거나 자신의 병세가 깊어짐을 한탄하는 습관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씨가 되어 우리 뇌에 박히고 그것이 밤새 악몽의 씨앗이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더라도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소음을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무심하게 넘기는 태도가 소금물보다 더 강한 정화제가 됩니다. 소금물 한 그릇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떠다 놓는 행위가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깨끗한 사발에 맑은 물을 채우고 소금 한 줌을 정갈하게 녹이십시오. 그리고 머리맡,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는 겁니다. 이때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이 물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 주겠지라는 기복적인 마음보다는 나의 하루를 이 맑은 물처럼 정화하겠다는 주체적인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물을 버릴 때는 반드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흘려보내며 어제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시각화하십시오. 또한 50대 이후에는
고독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병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자식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려 들면 꿈자리는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그 욕은 받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소금물이 짠맛을 잃지 않듯 우리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 고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십시오. 100살을 넘긴 이 늙은이도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밤 나에게 주어진 이 고연 평화를 감사히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침대 머리맡에 소금물 한 그릇을 정성껏 준비하며 오늘 하루 애쓴 스스로의 발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맞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품어온 삶의 무게를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에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100년을 살아온 선배로서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00년이라는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비워내고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머리맡에 소금물 한 그릇을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비방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화와 화해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성공을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의 호수에는 더 많은 앙금이 쌓이고 물은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소금물 한 그릇이 밤새 그 탁한 기운을 흡수하듯 우리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의 앙금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를 넘긴 내가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년의 삶은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우리 영혼이 비로소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나 불안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오직 당신 자신의 평안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이죠. 머리맡에 놓인 그 맑은 소금물처럼 당신의 영혼도 투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망 없이 잠들고 감사하며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면 그 마음을 소금물 속에 녹여버리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미안함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50세가 넘어서도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맛을 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인생의 짠맛을 다 본 뒤에 우러나오는 깊고 풍부한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재물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내가 닦아온
내 마음의 평화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정성껏 소금물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애썼다. 참으로 장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 짧은 한마디가 100가지 보약보다 당신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안식과도 같습니다. 매일 밤 소금물로 마음을 씻어내며 잠드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밤조차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 선배의 말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시끄러워도 당신의 침실만큼은, 그리고 당신의 마음만큼은 침범받지 않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을 끄고 고요히 누워 보십시오. 머리맡에 소금물이 당신의 모든 근심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고 깊은 평화로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씻은 듯이 맑아진 당신의 영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악몽 없는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휴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